오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머니 터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바리움 제작 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 방 책상 위에 작은 거북이 팔로다리움입니다. 이름이 참 기네요. 뭐 어쨌든 방에서 반수생 거북이를 키울 수 있는 간단한 팔로다리움을 만들 겁니다. 자, 저희 스튜디오에 주인을 잃고 버려져 있는 30큐브 어항을 깔끔하게 닦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사이즈를 사용하시더라도 상관없다는 것 이제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육장의 앞면을 제외한 3면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면 이렇게 스티로폼 벽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리고 스티로폼 벽의 뒷면 하단에 물이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크게 만들고 있지만 크게 만들면 외관상 좋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작게 만들어 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물이 나갈 구멍을 칼로 잘라주고 똑 떼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루바망으로 막아줍니다. 루바망으로 막는 이유는 나중에 큰 이물질들이 뒤로 넘어가서 모터나 여과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루바망 위에 저처럼 원예용 천이나 부직포를 이용해서 외관상 오점을 좀 줄여줍니다. 모든 고정은 투명 실리콘이나 글루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팔로다리움의 모터 겸 여과는 측면 여과기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측면 여과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한 3W짜리 수중 모터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모터와 연결해서 물을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모터의 출수구에 지름과 맞는 에어호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터의 폭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저희 아버지가 휴지를 들고 걸어 나가십니다. 모터의 폭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스티로폼 벽의 앞면을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터는 백스크린 뒤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차 완성된 모습의 스티로폼 벽입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실제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북이의 육지가 되어줄 유목을 가져옵니다. 사실 스티로폼으로 벽을 만들고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육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마침 육지로 쓰기 좋은 널찍한 형태의 유목이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거북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놓아야 올라가기 편할지, 어떻게 해야 잘 놨다고 소문이 날지 생각하면서 요리조리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번 팔로다리움은 벽면에 식물을 식재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여러가지 가지 유목을 한번 놓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 나올 출수구 위치를 정해놓고 구멍을 뚫은 뒤에 아까 준비한 에어호스를 꽂아줍니다. 지금 꽂아주는 이유는 우레탄 폼을 쏘고 나면 구멍을 뚫기 힘들거나 나중에 모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레탄 폼을 충분히 흔든 후에 뿌려줍니다. 우선 루바망이 있던 부분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물의 압력을 더 받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싸주도록 합니다. 육지를 담당할 유목들도 중요한 역할이기에 꼼꼼하게 빈틈없이 잘 싸주시면 되고요. 기타 유목들은 잠시 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우레탄 폼을 싸주신 뒤에 꾹 눌러서 놔주시면 됩니다. 뒷면에 우레탄 폼을 모두 도포하였다면 이제 옆면도 싸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옆면에 아무것도 장식을 하지 않았는데 유목이나 작은 화분을 넣어주실 분들은 뒷면이 모두 마른 뒤에 뒤집어서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 동안 건조시키면 저희 강아지가 미용을 했습니다. 자, 우레탄 폼 윗면을 먼저 정리해주고 다음에 아래쪽 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루바망 쪽을 정교하게 정리해줍니다. 대충 썰다가 금이 가버리고 갈라지거나 너무 얇게 남겨둬서 나중에 떨어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면은 깔끔하게 정리하되 두께가 너무 얇지 않게 신중하게 썰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썰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대충 하면 저처럼 이렇게 스티로폼 면이 나와버립니다. 사실 수조 벽에 닿는 부위라서 큰 상관은 없지만 굳이 저처럼 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이 나올 출수구 부분도 정교하게 작업해줍니다. 이 부분도 아까 루바망과 마찬가지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너무 얇거나 약하면 나중에 뚫려서 물이 너무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두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다만 추후에 코르크 조각을 통해서 물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르크 조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는 파주도록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중에 너무 너덜거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스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자, 이제 조각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실리콘을 발라서 코코피트를 붙여줄 건데요. 저번 튜토리얼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코피트를 체에 걸러서 고운 입자만 붙여줘야 빈틈없이 깔끔한 백스크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코피트를 붙여줄 것이니까 어두운 계열의 검은색 실리콘을 치약 짜듯이 쭉 짜주면 금세 이렇게 검은색으로 모두 도포가 됩니다. 자, 다 도포하시고선 이렇게 유목에도 실리콘을 쓱 묻혀주면 나중에 더 자연스럽게 연출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코피트를 빈틈없이 모두 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코코피트를 뿌릴 때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아주 약하게 눌러주시면 더 견고하게 잘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면 실리콘이 움직이면서 더 망작으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목도 뭔가 아쉬운 것 같으니 한 번 더 쓱 발라주고 쓱 붙여줍니다. 한쪽 면 먼저 작업한 다음 모두 마르면 이제 나머지 면들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실리콘이 충분히 양생되어 생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최소 3일, 최대 일주일 정도 건조시켜주도록 하고 다 마르면 충분히 털어준 뒤에 이제 수조에 넣어줍니다. 사이즈가 딱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대충 만들면 이렇게 양쪽 면에 틈이 생깁니다. 비바리움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팔루다리움이고 물이 있기 때문에 옆쪽에 틈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딱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 저희 아버지의 공구인데요. 이렇게 수조와 가스크린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빨래집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스크린의 한쪽 면에 먼저 투명 실리콘을 도포한 후에 수조에 넣어준 뒤 아까 그 정체모를 공구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아래쪽도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강목을 이용해서 압박하여 주면 좋습니다. 자, 모두 마르면 나머지 한쪽 면도 똑같이 붙여주도록 하고 저처럼 가스크린 윗부분까지 흙으로 붙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 작업 해주시면 이제 가스크린 세팅은 완료입니다. 자, 이제 모터 세팅을 해야 합니다. 아까 가스크린의 앞쪽 면을 모터 폭만큼 잘라주었으니 뒤에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일단 다시 출수구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코르크 조각들로 막아서 물기를 만들 겁니다. 그냥 물이 나오면 되지 않나? 왜 물기를 만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이런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막아주는 것이고요. 우선 호스 고정을 하기 위해 호스를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게 하고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호스에서 물이 바로 나오지 못하도록 코르크 조각들로 막아줍니다. 아예 밀봉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좁은 틈으로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게끔 막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꽉 막혔다고 해도 나중에 칼로 조금씩 찢어서 다시 열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리콘 사용을 모두 끝내셨으면 물을 한번 채워줍니다. 실리콘 독소도 씻어내고 흙먼지도 씻어낼 겸 물을 받으면서 한 번씩 씻어주시고 길게 하면 좋지만 최소 하루 정도는 물을 담가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준비한 모터와 에어호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세팅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자, 모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면 담겨져 있던 물을 모두 빼주도록 하고요. 이제 수조 세팅을 할 겁니다. 바닥재는 어떤 생물을 키울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가장 일반적인 세척 모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를 약 3에서 5cm 정도 깔아준 뒤에 수경 재배가 가능한 테이블 야자를 심어주었습니다. 수종화가 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수상 재배가 되었던 식물들은 뿌리에 배양토가 묻어있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닦아서 배양토와 기타 이물질들을 모두 제거하고 심어줘야지만 깔끔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는 그냥 대충 양쪽에 심어주도록 하고 이제 이끼를 식재할 겁니다. 이 이끼는 서리 이끼 또는 양지 이끼라고 불리는 이끼입니다. 비교적 건조한 환경과 햇빛에도 잘 견디며 건조한 상태에 있다가 수분을 머금으면 화려하게 변하는 모습이 마치 서리가 내린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가스크린에 식재하고 관상을 할 때마다 분무를 해주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온 가습에는 좀 약한 편이므로 너무 고온이거나 너무 물 근처에는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초용 활착본들을 이용해서 붙이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마음에 드는 곳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영상을 찍는 용도이므로 포인트로만 붙여주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이 붙여주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붙여주신 다음 이렇게 슬쩍 분무를 해주시면 예쁘게 서리가 내리는 그런 이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실물로 봐야 지리는데. 자, 그럼 이제 내 방 책상 위에 작은 거북이 팔루다리움 완성입니다. 오늘 만든 이 팔루다리움도 앞으로 업로드할 그런 대형 팔루다리움들을 위한 튜토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간단하게 제작할 수밖에 없지만 사이즈가 더 커지면 식물도 식재하고 여러가지 레이아웃을 통해 더 멋진 팔루다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루다리움은 반수생 거북이처럼 수상생활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카멜레온이나 크레스티드 게코처럼 관목성 습계 도마뱀들을 위한 습도 유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팔루다리움은 멋집니다. 자, 이제 거북이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수생 반수생 거북이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종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육장에서 계속 키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제작 방법을 설명드리고 완성작을 보여드리기 위한 연출이란 것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거북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의 사료를 먹고 또 많이 먹고 많이 싸기 때문에 물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팔루다리움이 금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비롯한 꾸준한 물 관리와 더 큰 사육장에서 이런 측면 여과기가 아닌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 굳이 비바리움, 팔루다리움에서 키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힘든 점들을 감안해서라도 내 개체를 더 멋진 자연스러운 사육장에서 키우는 그런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도 자기 만족이지만 그만큼 개체 관리에는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까지는 튜토리얼에 가까웠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비교적 큰 비바리움과 팔루다리움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구만입니다.